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장성규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좀 밝게 이렇게 새해 인사는 나눴는데 네. 오늘 좀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그 구하라법, 그 가수 구하라법 사건의 논란이 이제 친모가 그 고인 구 씨의 상속 재산 절반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구 씨의 오빠가 그 친모의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그 소송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판결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당시 어떤 그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2019년도 11월 달에 그 유명했던 그 가수 구하라 씨가 갑자기 사망해 버렸죠. 네. 그랬더니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또 구하라 씨를 양육도 안 했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법에 의하면 자기가 절반의 권리가 있으니까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구하라 씨의 아버지와 오빠가 상속 자격이 있느냐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와 별도로 이제 이런 상속법 조항을 개정해달라라는 입법 청원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12월 작년이네요. 12월 17일에 그와 관련한 그 상속법 배분과 관련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아니고 이제 1심 판결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구 씨의 친오빠 증언에 따르면요, 이 친모는 그 고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출을 해서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또 구 씨가 사망한 후에 등장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 이렇게 이제 오빠가 증언을 했는데 그 해당 내용이 재산 분할에 뭐 참작이 됐던 겁니까?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죠? 예, 아마 우선 결론적으로 뭐 참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상의 상속 관련 조항에 따르면은 그 구하라 씨의 친아버지하고 친어머니가 그 상속인이고 또 그 비율은 1대1로 절반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건에서도 뭐 예전에는 혼자 이혼하고 난 뒤에 혼자 양육했다고 해서 양육한 사람에게 뭐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더 인정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판결이 좀 사실은 진보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친모도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또 양육한 바도 전혀 없으니까 또 그리고 친부만 12년 동안 양육의 책임을 다한 점, 이런 점이 인정된다. 그런 걸 고려해서 친부에게 기여분으로 20% 정도를 인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친부 60%, 친모 40%로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던 거죠. 이 부분 가지고도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20%만 더 주나? 그래도 저기 한 90% 주고 한 10% 정도 저기 저 엄마한테 그 어머님한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법리적으로 이렇게 뭐 결정이 할 때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법 감정하고 이제 현실의 법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법 감정상 그런 부분 말이 많이 나왔지만 현재 민법 조항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입법 개정 운동, 청원 운동도 뭐 불꽃처럼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원이 이제 판결에 대해서 그 구 씨 아버지와 오빠 등 그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상속 지분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여기서 우리 장 변호사님, 이 기여분이라는 게 뭡니까? 뭘 기여했다라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뭐 한자인데 그야말로 그 기여했을 때 그 부분을 평가해주라는 건데요. 그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이 사건에서는 친부하고 친모가 해당하겠죠. 그런 중에서 오랫동안 그 동거하면서 또는 간호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 여기서는 그 밖의 방법은 뭐 부양이라든지 양육에 포함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구하라 씨의 재산의 유지라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특별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을 기여도로 산정해서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그걸 산입하라, 이런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해서
신부의 보살핌을 기여분으로 특별한 기여분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기를 낳는데 네.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혼을 하는데 내 아기는 내가 가져가야, 내가 그러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배로 낳았으니까 내가 가져갈게라고 하는데 그쪽 집안에서 어디서 지금 우리 핏줄인데 우리 핏줄 놔두고 너는 저기 나가고 아기 볼 생각도 하지도 말라고 강제적으로 애를 못 보게 만드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를 다 법원에서 가정들 고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있는데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 구씨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현재 이제 법 체계에 따라서는 절반씩 나누는 게 맞고 또 예전의 판결에 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인 일부한 판결이 나왔다고 조금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 법률 조항이 현재는 없죠. 양육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버린 그 친모의 상속권을 또 완전하게 그러니까 전혀 주지 마라. 이것도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해서 6대4로 나누는 판결이 1심 판결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도 6대4가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예, 되십니까? 제가 봐도 전후 사정을 봐도 6대4 정도가 현재 제도에서는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구하라법은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이제 폐기가 됐었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쟁점으로 떠오르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서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법 감정하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 사이에 어느 정도의 조금의 괴리나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이런 구하라 씨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제 이슈 화두를 던진 건데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상속을 그냥 100%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런 현행법이 우리가 맨날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공평, 공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평의 원리에 과연 맞는가? 맞지 않다라는 인식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법 감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런 양육 의무를 어느 정도 게을리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지 이런 기준 설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층적인 논의 과정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입법 과정도 좀 보다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 구하라 씨의 가정 상황을 저희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뭐 1심에서는 6대4로 나왔지만은 또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는 또 5대5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7대3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직은 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참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가수 카라의 구하라 씨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뭐 작년에도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셨잖아요. 예, 많이 바빴습니다. 코로나 전국인데도 바쁠 건 또 바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바쁘시고 한데도 또 개인 유튜브 채널로 또 법 상식도 채널로 이렇게 또 홍보도 해주시고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저도 좀 정신이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장성규 TV인가요? 짱변. 짱변 TV. 짱변 TV. 여러분들 배변이 잘 안 되거나 그건 농담이고. 아니 갑자기 변이 들어가 힘들어지거나. 아니 농담한 거고요. 아무튼 짱변 TV 검색하시면은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법 상식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영상으로 알려주시니까 많이 또 구독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주부터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 변호사님한테 무슨 변 얘기해가지고 괜히 죄송하네. 농담한 건데 이거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참 우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자.